예비고의 3주차고요. 2주차 주간지 중에 질문 들어왔던 거 몇 개 풀고 우리 양적관계 화학반응식 넘어가겠습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화학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항상 어려워하는 단원이라서 문제가 안 풀리고 좀 어려운 게 정상이라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난주에 내준 숙제 그러니까 완자 풀고 주간지 50문제 대충 풀면서 해설 보고 공부했다 이러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 뒤로는 관성으로 쭉 가면 되니까 막 한 번에 모든 거를 마스터한다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이제 힘들어집니다. 어떤 기체 성분을 분석했더니 질량 비율이 저렇게 된다고 나와 있고 일단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게 0도씨 1기압 이런 STP 조건 나와 있으면 VN 비례 밀도 분자량 비례를 쓰고 시작하라고 했고 하나 더 추가로 기체 1몰의 부피가 몇 리터야? 22.4리터라는 것까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0도씨 1기압이라는 정보를 줬을 때는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라는 건데 이 중에 뭐를 쓸지는 문제 분석으로부터 가는 거죠. 이제 나와 있는 게 1리터에 해당하는 질량이 1.25g이니까 4분의 5g이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럼 내가 1몰이 22.4리터고 1리터가 4분의 5g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 두 개를 엮으면 새로운 정보를 찾을 수가 있거든. 뭐를 통일시켜주면 될까? 뭐를 통일시켜주면 이 두 개를 묶을 수가 있을까? 부피를 통일시키는 거예요. 둘 다 부피가 끼어 있으니까. 그래서 잘 들어봐. 기체 1몰의 부피가 22.4리터라는 건 지식이야. 이건 공부해야 되고 1리터당 4분의 5g이라고 하는 건 문제에 주어진 자료거든. 결국에 너네가 해야 되는 판단은 하나밖에 없어. 이 두 가지 정보를 묶어서 새로운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 것. 그 과정에서 부피 정보가 묶여 있으니까 얘를 이제 22.4리터로 봐주면 얘는 몇 g이 되는 거죠? 곱셈할 수 있어요? 22.4 곱해주면 되니까 몇이야? 28 이렇게 나오는 거죠. 따라서 이 세 가지 정보를 묶어보면 기체 1몰이 22.4리터이고 해당 물질은 22.4리터에 해당하는 게 28g이니까 결국에 기체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28g이라는 거고 세 가지 정보를 묶었을 때 내가 기체의 분자량이 28이라는 걸 찾았습니다. 그래서 분자량이 28이 되는 조건을 찾아보면 탄소는 12에 수소는 1이니까 12짜리 2개에 1짜리 2개 하면 분자량이 26이 되겠죠. 말이 안 되고. 그 다음 24에 4니까 얘가 28이 되더라. 뭐 그렇다고 해서 바로 정답이 되는 건 아니고요. 아직 질량 백분율 안 썼으니까. 그 다음 3번에 24에 6이니까 30이 되는 거고 48에 8이니까 56인 거고 72에 6이니까 78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분자량이 28이 되는 경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답 2번 이렇게 내주면 되는 거죠. 만약에 분자식이 다른데 분자량이 우연히 28로 똑같아. 그런 경우에는 질량 백분율을 써주겠지만. 4번 이 정도 하고 그 다음 5번. 예비 고2라 이제 과학 선택 과목이 좀 많을 건데 물리랑 화학이 좀 비슷한 게 있거든요. 문제가 기본적으로 길어. 그리고 그림도 나오고 자료도 나오고 뭐 그래프도 나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문제를 읽으면서 체크해야 되는 건 그림만 봤을 때는 내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문제에 쓰여 있는지. 예를 들어 같은 질량이 들어있다라는 표현이 그림만 보고는 알 수 없으니까 체크해줬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린더 속에 A2와 A3가 들어있다는 것도 그림으로부터는 알 수 없는 거죠. 이 두 가지 정보가 있다. 그리고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온도 압력 일정 조건에선 항상 VN 비례 밀도 분자량 비례 써놓고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쓰면 좀 보이는 게 질량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림에 부피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거든. 질량 나와 있고 부피 나와 있으면 뭐 찾을 수 있어? 밀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고 이 값이 분자량에 비례할 건데
가와 나의 질량은 동일하대. 이건 일정이야. 따라서 부피가 더 크면 전체 값은 어떻게 되는 거죠? 분모는 크고 분자는 일정이니까 작겠죠? 그래서 부피가 크면 밀도가 작은 거고 밀도가 작으면 비례하는 분자량이 작은 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피가 큰 나의 분자량이 더 작을 거니까 따라서 나는 A2가 될 거고 얘는 A3가 되겠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A2와 A3 중에 구조적으로 A2의 분자량이 작을 수밖에 없으니까 뭐가 더 밀도가 큰지 혹은 작은지를 찾으면 뭐가 더 분자량이 크고 작은지를 알 수 있고 분자식 그대로 넣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A3가 되는 게 맞고 그다음 니은에 방금 했던 대로 부피가 클수록 밀도는 작으니까 부피가 작은 가가 밀도는 커야 되는 거죠. 니은 틀립니다. 마지막 디귿 실린더 속 기체의 분자수를 물어보고 있는데 온도압력 일정 조건에서 부피와 분자수는 비례하니까 부피와 몰수는 비례하니까 부피가 더 큰 나가 많다라고 해줘야 된다. 디귿 틀린 보기 답 1번 이렇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밀도 분자량 비례를 활용해서 문제를 푼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지금 그리고 제가 풀어주는 건 다른 반 애들이 질문을 해서 풀어주는 거고 다른 반에서 누군가는 이거를 똑같이 못 풀었다는 거니까 너무 부담 느끼지 마라. 그 다음 8번 하겠습니다. 8번은 별표예요. 그래프가 나와 있을 땐 X축과 Y축의 확인이고 일단 문제를 읽어보면 가와 나는 A2와 A2B 중 하나이구나. 요 정도 정보밖에 없고 중요한 건 이건데 1g이라는 건 같은 말로 단위 질량이라고도 합니다. 결국에 저기 Y축에 써져 있는 물리량은 단위 질량당 분자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질량당 분자수는 뭐분의 뭐라고 할 수 있어? 과학에서 여러분들 이거 수능 때까지 계속 끌고 가야 되거든요. 단위라는 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A당 B라고 하거나 A의 B라고 하면 분수 형태 A분의 B라고 표현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앞에 거 당 뒤에 거 하면 앞에 거 부대 뒤에 거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당 분자수는 질량분의 분자수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물질의 양파트에서 공식 2개 외우라고 했거든. 첫 번째가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이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W분의 N이 의미하는 건 1번 공식에서 뭐라는 걸 알 수 있니? 양변에 W로 나눠주면 W분의 N은 MW분의 1이 되는 거죠. 분자량의 역수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단위 질량당 분자수가 나와 있으면 분자량의 역수를 알려주는 정보라는 거고 따라서 Y값에 나와 있는 16과 23이 분자량의 역수를 의미하니까 따라서 가의 분자량은 23이라고 했을 때 나의 분자량이 16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무거운 게 가니까 당연히 누굴까? 둘 중에 A, 2, B가 될 거고요. 나는 A2가 되겠죠. 그럼 A2가 16이니까 A의 원자량은 8이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를 B가 커버 쳐야 되니까 B는 7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분자량의 B는 23대 16이라고 해야 돼서 틀린 보기고요. 니은에 온도압력 일정 조건 이런 게 나와 있을 때 항상 VN 비례, 밀도 분자량 비례를 쓰기로 했었으니까 밀도를 물어봤을 때는 분자량으로부터 판단해주면 되고 기억이랑 똑같은 걸 물어보는 겁니다.
가는 23이고 나는 16이니까 밀도는 가가 크다? 맞다. 까지. 그래서 결국은 질량당 분자수가 분자량의 역수라는 걸 알고만 있으면 16대 23이니까 23대 16이고 무거운 게 A2B, 가벼운 게 A2. 원자량 찾고 기억, 니은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어려워서 애들이 질문을 한 이유는 결국 중요한 게 이거를 해석하지 못해서 그런 거고 이거 해석하는 게 어려워서 이 문제가 어려운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요거를 공부해 오시라는 거예요. 단위 A당 B라는 말이 나오면 A분의 B, 앞에 거분의 뒤에 거, 질량분의 몰수. 물질의 양파트에서 1번 공식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니까 얘를 분자량 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 있구나 인 겁니다. 그 다음 디귿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줄 건데 일단 1g당 원자수가 나와 있을 때 가는 분자량이 23이야. 이 23이 의미하는 게 뭐야? 분자량이 23이래. 그게 무슨 말이야? 1. 몰당 몇 그램? 23g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23g이 아니라 1g으로 물어보고 있으니까 몇 몰이 되는 거야? 23분의 1몰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A2B가 23분의 1몰 있다는 거니까 원자의 개수를 얘기할 때는 곱하기 몇 해주면 돼? A2B니까 3원자 분자니까 3 해주면 되는 거죠. 한 번 더. 이 얘기를 듣고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A2는 분자량이 16이래.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이거 대답 못하시면 그만해야 돼요. 분자량이 23이래. 뭔 말이야? 1몰당 23g. 분자량이 16이래. 그럼 이게 뭔 말이냐고. 1몰당 16g이라고. 맞아요? 근데 지금 16g이 아니라 1g당 원자수를 물어봤으니까 1g으로 하면 몇 몰이야? 16분의 1몰이 되겠죠. 오케이. 곱하기 A2가 이만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자의 개수를 얘기하기 위해서 곱하기 몇을 해줘? 2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크로스 쳐주면 46대 48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가가 크다? 틀린 보기. 인데 이제 1g은 무슨 질량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단위 질량. 맞아, 써놨죠. 결국에 디귿에서 묻는 건 단위 질량당 원자수를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분수 형태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너네 식대로 얘기를 해봐. 단위 질량당 원자수는 뭐 분의 뭐라고 할 수 있어? 어머? 이게 이해 안 되시나요? A당 B는 A분의 B라고. 앞에 거분의 뒤에 거 해주면 된다. 뭐 분의 뭐라고 하면 돼? 질량분의 원자수라고 하면 되잖아. 이거 이해되는 거죠 지금? 질량분의 원자수라고 하면 돼. 필기 열심히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해주세요. 잘 따라오고. 나 일주일에 고등부 이거 똑같은 수업만 12번 하거든. 나는 이 얘기를 10번 나왔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대가리를 갸우뚱 해주시고 되면은 이렇게 대답을 좀 해준다던가. 그럼 이제 물질의 양파트에서 2번 공식으로 엮어보면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니까 내가 이거 식을 변형을 이렇게 해볼게. 이건 분자수 분의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야 라고. 납득할 수 있죠. 이거 대입해 준 겁니다. 그럼 우리 위에서도 연습했고 1번 공식으로 엮어보면 질량분의 몰수가 의미하는 게 뭐야? 분자량 분의 1이죠. 따라서 위에 거를 그대로 대입해주면 분자량분의 분구원이라고 하는 식이 뽑혀요. 그래서 이 내용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되게 많이 나오는데 결국 기억할 건 A당 B는 A분의 B니까
질량당 원자수는 질량분의 원자수로 풀 수도 있고 혹은 분자량분의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로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디귿 보기를 내가 다시 한번 풀어보면 가와 나중에 누가 크냐? 1g당 원자수는 1g당 원자수는 분자량분의 분구원이네? 라고 하는 게 만약 공부가 됐다면 가와 나에 대해서 분자량은 지금 23과 16이라고 나와 있고요.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는 A2B는 3원자 분자, A2는 2원자 분자니까 3대 2가 되겠죠. 저한테 통합과학 안 배우신 분들 이거 몇 대 몇이죠? 전체값? 분모는 23대 16이고 분자는 3대 2야. 그 말은 23분의 3 대 16분의 2라는 거야. 이거 우리 크로스 쳐가지고 비교하잖아. 몇 대 몇이야? 48대 46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크로스 쳐주면 된다고. 48대 46. 그래서 가가 크다는 걸 내가 아는 거죠. 근데 나가 크냐고 했으니까 디귿은 틀린 보기 이렇게 고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리을에 A는 8이고 B는 7이니까 8대 7이라고 해야 돼서 틀렸다. 답 니은 내줄 수 있다. 그래서 질량당 분자수는 질량분의 분자수로 쓸 거니까 W분의 N W분의 N MW분의 1 분자량의 역수구나.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고 질량당 원자수는 질량분의 원자수고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니까 대입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W분의 N은 분자량 분의 1이니까 똑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8번 됐고요. 그 다음 10번. 힘들죠? 요번 주가 이제 지나고 앞으로 2주 남았습니다. 힘든 시기가. 앞으로 딱 2주 동안은 존나 힘들 거야. 근데 그 뒤로는 그냥 쭉 외우고 뭐 이런 거밖에 없어. 가와 나에 들어있는 화합물 XY와 XY2에 대한 자료이다. 가에서 Y는 몇 개 있고 나에서 Y는 몇 개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본 건데요. 이제 질량이 나와 있고 개수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질량과 개수 그럼 분자량을 이용해서 뭔가 몰수로 엮어야 되는데 쓰지 마세요. 가장 잘못 푸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풀어요. X의 원자량을 스몰 x, Y의 원자량을 스몰 y라고 하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럼 XY의 분자량은 X 더하기 Y가 될 거고 XY2의 분자량은 X 더하기 2Y가 되겠죠. 그럼 어떤 기체의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 되니까 Ag에 해당하는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 될 거고요. 얘는 X 더하기 2Y 분의 2B 몰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물어보는 건 전체 원자수니까 분자가 이만큼 있는데 2원자 분자니까 여기에 곱하기 2. 기체가 이만큼 있는데 3원자 분자니까 곱하기 3. 이거 두 개 더한 게 10n과 같다. 막 이런 식으로 미침풀이를 하고 있거든. 간혹가다 어떤 학원 선생님들도 이렇게 푸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풀면 막 미지수를 달고 다니면서 저 사람 수학도 잘하고 화학도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안 풉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가장 핵심이 되는 아이디어는 같은 물질에 대해서는 질량이랑 몰수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자, H2O가 18g 있어. 그럼 몇 몰이야? 1몰이죠. 그럼 이산화탄소가 18g 있어. 얘도 1몰이야? 이건 성립이 안 돼. 왜 안 될까? 뭐가 다르니까? 분자량이 다르니까. 얘 분자량 몇이야?
그러니까 몇 몰이라고 해야 돼? 오케이,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물이 18g일 때 1몰이야. 그럼 물이 36g이면 2몰이다. 같은 물질에 대해서는 분자량이 똑같기 때문에 질량이 2배면 몰수로도 2배예요. 요걸 쓸 거야. 그럼 내가 X, Y, Ag에 해당하는 걸 네모몰이라고 했어. 그럼 2A에 해당하는 건? 2네모가 되겠죠. 이거야. 처음에 이걸 잡을 수 있어야 돼. 이걸 잡는 게 어려워서 이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한 번 더 같은 논리로 XY2는 Bg에 해당하는 게 내가 별몰이라고 하면 이 B에 해당하는 게 2별몰이 되겠죠. 그래 놓고 이제 용기의 전체 원자수를 물어봤으니까 네모개가 있다. 2원자 분자가. 그럼 원자의 개수는 2네모. 3원자 분자가 2별만큼 있으면 원자는 6별. 이때 해당하는 게 10이 되는 거고요. 2원자 분자가 2네모개 있으니까 4네모. 3원자 분자가 별개 있으니까 3별. 이 값이 11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문자 2개에 식 2개니까 연립하면 뭔가가 나올 건데 이거 연립 어떻게 하죠? 대충 숫자 쑤시면 되죠? 2랑 6 가지고 10을 어떻게 맞출까? 2에다 2배 치고 6에다 1배 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맞나? 네모 자리에 2 넣고 별 자리에 1 넣었더니 11 나오네? 잘 잡았다. 과학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학처럼 네모는 3.65 이런 더러운 숫자가 안 나와. 2를 넣었더니 안 맞아. 대충 뭐 3 정도 넣어보고 막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래서 대충 왁구를 좀 이쁘게 맞춰주시면 돼요. 네모가 2고 별이 1이다. 오케이. 그럼 가에 들어있는 y의 개수는 y 하나짜리가 2개니까 2 더하기 y 2개짜리가 2개니까 4 나누기 y 하나짜리가 4개니까 4 더하기 2개짜리가 하나니까 2. 그래서 이 값이 1 이렇게 나온다. 답 1번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10번 문제에서는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가 같은 물질에 대해서는 질량이랑 몰수가 같이 가니까 내가 분자량도 모르고 질량도 정확하지 않을 때 굳이 임의의 원자량을 설정하면서 더러운 식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편한 문자로 Ag이 네모야. 그럼 2A는 2네모. 딱 요 스타트를 끊어줄 수 있어야 돼요. 10번 얘기했고요. 쭉쭉 넘어가서 20번. 사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총 집합해 놓은 건데 뭐 쭉 풀어보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 2개 쓰고 시작하라 그랬어. 제이야. 온도 압력 일정 조건에서 뭐 쓰고 시작해? 맞아. V랑 N이 뭐 한대? 비례한대. 그리고 뭐였지? 주하나? 밀도 분자량 비례. 좋아요. 써놓고 나면 보이는 게 3리터와 2리터 부피가 나와 있으니까 몰수로도 3대 2구나. 기억 보기 해결됐죠? 3대 2구나. A2B가 3개 있을 때 CA4는 2개 있다는 겁니다. 부피비가 3대 2니까. 그래서 기억 틀린 거예요. 3분의 2라고 해야 돼서. 그 다음 니은 디귿에 1리터에 포함된 1g에 포함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눈치를 요 정도 좀 까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1g은 아까 무슨 질량이라고 했어? 단위 질량이라고 했어. 그럼 1리터는 무슨 표현을 쓸까? 단위 부피겠죠. 단위 부피 속에 포함된 원자수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온도 압력 일정 조건에서 부피랑 몰수는 비례하니까
단위 부피는 같은 말 단위 몰수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럼 단위 몰수는 몇 몰에 대한 얘기일까? 기준이 되는 몰수 몇 몰? 막 14.672몰이야? 아니고 몇 몰? 1몰. 단위 몰수는 1몰.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 부피랑 몰수가 비례하니까 요거 비례식으로 연결되는 거긴 한데 상관없습니다. 1리터라는 얘기가 나오면 똑같은 부피기만 하면 되는 거고 똑같은 몰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1몰로 생각하면 돼요. 앞으로 기억할 거 온도 압력 일정 조건에서 1리터는 그냥 뭘로 생각하면 돼? 1몰로 생각하면 돼. 일주일 동안 이게 공부가 되면 니은 보기를 보자마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이제 1몰에 포함된 CA4는 원자가 몇 몰이야? CA4가 1몰이 있어. 그럼 그 안에 원자는 몇 몰이 있는 거야? 5몰이 있겠죠. 5원자 분자니까. 그럼 1몰이 있어. A2B가. 원자는 3몰이 되겠죠. 3원자 분자니까. 그래서 이 값이 3분의 5이다. 이게 맞는 보기. 정도 골라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디귿. 1g은 뭘로 생각하고? 단위 질량. 단위 질량에 포함된 분자수 나와 있거든. 단위 질량의 분자수. 이건 뭐분의 뭐라고 쓸 수 있어? 질량분의 분자수로 쓸 수 있죠. W분의 N은 1번 공식에 의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분자량의 역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에 디귿 보기는 분자량의 역수를 찾으라는 거니까 분자량을 찾으라는 것과 같고 분자량은 밀도로부터 구할 수 있다. 내가 처음에 써놨었죠. 그래서 저 식을 활용을 한다는 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고 질량은 2.7g에 16g이니까 27대 16이라고 쓸게요. 부피는 3리터와 2리터니까 3대 2라고 쓰겠습니다. 이 말은 3분의 27대 2분의 16이라는 거니까 약분을 해주면 9 남고 8 남아서 전체 값이 9대 8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분자량이 9대 8이라는 거죠. 얘가 9일 때 얘는 8인 거야. 근데 디귿에서 물어본 건 분자량이 아니라 분자량의 역수니까 CA4한테는 8이 아니라 8분의 1을 대입해줘야 되는 거고요. A2B한테는 9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9분의 1이라고 하는 역수를 대입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8분의 9 이렇게 나올 겁니다. 디귿 틀린 보기 답 니은으로 낼 수 있겠죠. 어렵다. 공부할 거 되게 많지? 그죠? 그 다음 24번. 제이야. T도 실기압이라고 하는 온도 압력 일정 조건이 나왔어. 뭐 쓰고 시작해? 그리고 밀도랑 분자량이 비례한다. 오케이. 한 단계 나아갔어. 쓰고 시작이고요. 좋습니다. 해당 온도압력 조건에서 기체 1몰의 부피가 24리터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이제 너무 반가운 게 12리터는 2분의 1몰에 해당하겠죠? 정확하게. 그럼 2분의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22g이니까 분자량은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라서 44라고 쓸 수 있죠.
그 다음 전체 원자수가 나와 있는데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니까 3원자 분자가 2분의 1몰 있으면 전체 원자수는 몇 몰이 돼야 돼? 2분의 3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찐값으로는 2분의 3인데 상대값으로는 3이라고 나온 거야. 찐값과 상대값의 환산 과정에서 2를 곱하고 나누고 해줘야 되는구나 인 겁니다. 그럼 이제 나에서 해보면 이 새끼 전체 원자수의 찐값이 2래. 다시 상대값이 2래. 그럼 찐값은 몇이라고 할 수 있을까?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3원자 분자가 몇 몰 있어야 원자가 1몰이 돼? 3분의 1몰이 되는 거죠. 기체 1몰에 해당하는 부피가 24리터니까 3분의 1몰이면 8리터가 될 거고요. 3분의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6g이니까 1몰이면 24가 되죠. 분자량 24다. 맞나요? 아니죠. 18이죠. 18 미안. 3분의 1몰이 6g이니까 1몰이면 18g. 오케이. 여러분들 이미 풀어왔고 해설집 보면서 공부까지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속도가 조금 빨라요. 분자량이 28이야. 1몰당 28g이고 7g이면 4분의 1몰 있구나. 1몰이 24리터니까 4분의 1몰이면 6리터가 되겠구나. 6원자 분자가 4분의 1몰이면 원자수는 4분의 6이 되겠구나. 근데 찐값에서 상대값 갈 때, 찐값에서 상대값 갈 때 2배를 해줘야 되니까 얘 2배 해주면 2분의 6이 되겠구나. 약분 적당히 해주면 3이 되는 거죠. 따라서 B는 3이다까지 구했습니다. 기억에 A는 8이고 B는 3이니까 8, 3, 24 맞다. 그 다음 니은 이제 좀 보이실까요? 1g에 들어있는 원자수를 물어봤어. 단위 질량 속의 원자수를 물어봤으니까 이건 한 큐에 뭐분의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질량당 원자수는 분자량분의 분구원. 결국에 나와 다의 분자량분의 분구원을 따져보면 되는데 분자량은 나와 다가 18대 28이고요.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는 3원자 분자의 6원자 분자니까 3대 6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안에서 적당히 약분되는 거 해주면 전체 값은 7대 9 이렇게 나오네요. 나가 7이고 다가 9니까 오른쪽으로 주둥아리 니은 틀린 보기 풀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정석적으로 한번 풀어보면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돼. 이거는 나는 분자량이 18이야. 그게 의미하는 건 뭐야? 1몰당 18g. 근데 1g이니까 몇 몰? 18분의 1몰. 분자가 아니라 원자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곱하기 3. 다에서는 분자량이 28이니까 1몰당 28g. 1g이면 28분의 1몰. 원자수를 물어봤으니까 곱하기 6 해주면 되는 거죠. 18분의 3 대 28분의 6을 대소관계 비교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디귿의 T도 C일기압에서 Y2 12리터에 해당하는 게 16g이냐 물어본 건 1리터가 24리터니 1몰이 24리터니까 12리터면 2분의 1몰이죠. 따라서 2분의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16g이냐고 물어본 거고요. 같은 말 Y2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32g이냐고 물어본 거고요. 같은 말 Y2의 분자량이
32냐고 물어본 거니까 최종적으로 Y의 원자량이 16인지 물어보는 거고 원자량을 구하라는 겁니다. 원자량 어떻게 구하죠? XZ2가 44래. 그럼 X 더하기 2Z가 44. 2Y 더하기 Z가 18. 2X 더하기 4Y가 28이니까 문자 3개에 식 3개 연립하면 XYZ를 구할 수 있는데 우리 굳이 이거 안 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분자량을 외우라고 했었고 분자량이 44인 건 뭐가 있죠? CO2랑 두 개 더 있습니다. C3H8이 있고요. 프로페인 N2O가 있어요. 그럼 분자식을 봤을 때 머시기 하나에 지랄이 2개니까 C3H8 이딴 건 안 될 건데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모르는 거거든. 근데 나로 넘어가 보면 분자량이 18이 되는 거 우리 하나밖에 없어. 뭐 H2O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외운 바에 따르면 이게 H2O가 된다는 거고 결국에 나는 Z를 산소로 보겠다는 거니까 산소 2개랑 커버치고 44가 되는 건 CO2의 경우인 거죠. X를 탄소로 보겠다는 거야. 그럼 위에 2개 숫자 관계에서 X, Y, Z에 유력한 후보를 내가 설정을 한 거고 이게 맞는지 검증은 밑에서 해주면 돼요. 내가 잡은 거에 의하면 X는 탄소고 Y는 수소니까 대입해줬을 때 C2H4의 분자량이 28이 되면 되는데 24에 4니까 28이 되는 게 맞더라. 잘 잡았구나. 그래서 X는 12, Y는 1, Z가 16이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디귿은 성립되지 않으니까 틀린 보기 답 1번 기억 이렇게 내줄 수 있다. 할만해? 어때? 어려워? 삐빅 정상입니다. 공부 열심히 할 거잖아. 그러면 돼. 걱정하는 거 아니지?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은 내가 할 거야. 42번. 항상 제가 걱정돼요. 왜냐면 나는 돈을 받았잖아. 너네 엄마한테. 그래서 네가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면 그건 내 잘못이거든. 그래서 그런 긴장, 그런 걱정은 내가 할게. 그 말은 네가 열심히만 하면 내가 어떻게든 잘하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너네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 것밖에 없잖아. 그걸 하시면 됩니다. 책을 피고 무슨 말인지 몰라도 계속 읽으시고 해설지 보면서 이렇게 하는 그게 공부예요. 일단 책상에 앉아서 책을 피셔야 돼요. 그리고 매년 뭐 어떤 학교든 웬만하면 제가 데리고 있는 애들 중에서 전교 1등이 다 나오거든요. 정하지 마시고 42번 이게 별표고 이게 이제 내신형 문제에서 약간 끝판왕격인 의미로 푸는 그런 형태인데 뭐 이런저런 정보가 나와 있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해볼까? 1g에 들어있는 B의 개수를 물어봤어. 근데 Y에 대해서 정리하래. Y는 여기 있거든. 근데 얘를 읽어보겠지? 오케이. 1g의 전체 원자가 Y게 있다. 그럼 결국 문제 조건에 나와 있는 것도 1g 속, 기억 선지에서 물어보는 것도 1g 속이니까 질량은 지금 똑같은 상황이야. 그 말은 1g 속에 원자가 Y개 있는데 그 중에 B가 차지하는 건 몇 개냐는 거거든. 근데 이 기체는 AB2라서 A 하나를 넣으면 B 2개를 넣고 A 하나 넣으면 B 2개 넣고 A 하나 넣으면 B 2개 넣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원자가 Y개가 있어. 그럼 그 중에 B가 차지하는 건 몇 개일까? 3분의 2Y개가 되는 게 맞겠죠. 이게 마치 요 문제랑 똑같아요. 남자 1명에 여자 2명이 결합한 커플이 있어. 이 안에 사람이 만약 24명이 있다면 이라고 해볼게. 그럼 남자는 몇 명일까? 몇 명이에요? 어떻게 구했어? 전체 사람은 24명인데 그 24명을 메꿀 때 남자 하나 넣고 여자 둘 넣고 남자 하나 넣고 여자 2개 넣고 그러니까 항상 전체 사람 중 남자는 몇을 차지하는 거야? 포션으로? 3분의 1을 차지해.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럼 이 문제에서는 남녀 2가 아니라 AB2라고 나온 것 뿐이고요. 사람 수가 아니라 원자 수가 나온 것 뿐이고요. 1g 속에 AB2 합쳐서 Y개가 있다고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안에 B가 몇 개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전체 Y 중에 항상 몇을 차지해? 3분의 2를 차지하는 거죠. B는. 그래서 3분의 2Y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좋아요. 그래서 기억 공부해 보시고 니은 1몰의 부피 물어봤어. 그럼 뭔가 1몰의 부피 일단 엮어야 되니까 이 부피를 쳐다봤을 건데 여기에 해당하는 부피는 지금 1g 속의 부피예요. A B2라고 하는 게 1g이 있어. 그랬더니 2L래. 근데 출제자가 물어본 건 1g의 부피가 아니라 1몰의 부피거든. 그럼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질량을 몰수로 바꿔줘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야 되고요. AB2의 분자량이 X래요. 자, 서연아. 분자량이 X래. 분자량이 18이래. 그게 의미하는 게 뭐야? 분자량이 얘는 X래. 그게 의미하는 게 뭘까? 1몰당 Xg이라는 거죠. 그럼 이 문자들을 좀 엮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 1몰이 Xg이고 1g이 2L야. 나는 1몰에 부피를 찾고 싶은데 이 새끼가 지금 질량을 인질로 잡고 있거든. 그래서 질량을 통일시켜주면 얘를 다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 지을 수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야. 몇 g으로 통일시킬까? Xg으로 통일시키는 거죠. 그럼 1g이 2L니까 Xg일 때는 몇 리터야? 2X리터가 되는 거지. 1몰이 Xg이고 Xg이 2X리터니까 3단 논법 1몰이 몇 리터? 2X리터.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그게 좋습니다. 마지막 디귿. 1몰에 해당하는 분자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지울게요. 뭔가 Y가 일단 끼어 있어서 얘를 이용해 줘야 되는데 AB2라고 하는 거 1g당 원자가 Y개 있는 거거든. 근데 얘가 물어보는 건 1몰에 해당하는 거거든. 일단 그럼 질량을 몇 g으로 맞춰줘? Xg으로 맞춰서 1g당 Y개면 Xg일 때는 XY개라고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근데 얘가 물어본 건 분자수야, 분자수. AB2라고 하는 제이야 3원자 분자 속에 원자가 XY개 있대. 그럼 분자는 몇 개인 걸까? 이게 마치 남자 하나에 여자 둘이 결합되어 있는 커플이 있어. 사람이 30명이래. 그럼 커플은 10커플이지. 이거 물어본 거랑 똑같아.
자, AB2라고 하는 거에 원자가 30개가 있어. 원자가 30개 있대. A랑 B 알갱이 합쳐서 30개야. 그럼 AB2라고 하는 분자는 몇 개 있어야 될까? 앞에 봐봐. A 알갱이 하나, B 알갱이 두 개. A 알갱이 하나, B 알갱이 두 개. 이런 식으로 알갱이를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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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넣어서 토탈 30개가 됐어. 그러면 이 집단 AB2라고 하는 분자는 몇 개 있었던 거야? 10개. 어떻게 계산했어? 분자수는 원자수에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똑같아. 지금 원자가 XY개 있대. 그럼 분자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몇으로 나눠주면 돼? 3으로 나눠서 쓰겠죠. 그럼 이걸 쭉 엮어보면 1몰당 Xg이고 Xg당 3분의 XY개야. 따라서 1몰당 분자는 3분의 XY다 라고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논리의 흐름이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영상 여러 번 돌려보시고 답 기억 1번 내줄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제가 여기 반에서 말이 좀 빨랐나 봐요. 지금 시간 48분이고 잠깐 쉬었다가 양적 관계 나가겠습니다. 갑시다. 원자 교재 40쪽이고요. 화학 반응식. 여기는 개념 자체가 그렇게 뭐 많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문제 푸는 게 어려워서 그런데 일단 쭉 해보면 화학 반응식은 화학 반응을 화학식과 기호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직접 화학 반응식을 좀 쓸 수 있어야 되는데 포도당 말고 이제는 알 거니까 설탕의 연소 반응 해볼까요? 그럼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표시를 해보면 스텝 1에서는 일단 한국말로 좀 써볼게요. 설탕이 반응을 한다. 연소를 시킨다는 건 누구랑 반응하는 거야? 산소랑 반응. 근데 설탕처럼 CH5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탄소와 수소로 구성이 된 물질은 연소시켰을 때 무조건 무슨 물질이 나오죠? 이산화탄소랑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이름을 한국식으로 화학식으로 좀 써줘야 되는데 설탕의 화학식은 뭐죠? 12 H 22에 5 11 좋습니다. 얘랑 산소가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된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화학 반응 과정 중에 존재하는 원소의 종류와 원자의 개수는 같아야 돼요. 예를 들어 반응 전에 탄소가 12개야. 그럼 반응 후에도 12개가 돼야 되거든. 왜 그럴까? 반응 전후에 존재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맞춰줘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탄소가 12개 있었으면 반응이 끝나고도 12개 있어야 돼. 무슨 법칙이야 이게? 질량보존 법칙이죠. 그래서 질보법이 성립되기 때문에 개수를 맞춰줘야 되기 위해 화학식 앞에 개수를 맞춰주자. 그래서 얘네들 각각의 개수를 스몰 a, b, c, d라고 한다면 반응 전후에 탄소가 있고 수소가 있고 산소가 있으니까 개수를 잘 맞춰주면 되겠다. 반응 전에 탄소는 몇 개라고 할 수 있어? C12짜리가 A개 있으니까 12A개라고 할 수 있죠. 반응 후에는 C1짜리가 C개 있으니까 C개고 둘이 같다. 수소의 개수는 반응 전에 22짜리가 A개 있고 반응 후에는 2개짜리가 D개 있으니까 요들이 같다. 마지막 산소는 11A 더하기 여기도 있죠. 2B개 이꼬르 반응 후에는 2C 더하기 D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때
화학 반응식에서의 개수는 가장 간단한 자연수 B여야 돼서요. 문자 4개의 식이 3개지만 모두 다 자연수 비율이어야 된다는 것까지 활용을 하면 A, B, C, D 찐값을 구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립해가지고 개수를 찾는 걸 미정개수법이라고 합니다. 괜찮나요? 근데 이거 연립해가지고 막 A, B, C, D를 찾는 거는 수학 시간에 하시는 거고 가장 복잡한 화합물의 개수를 1 정도로 세팅을 해보면 그러니까 쉬운 숫자로 놓고 풀겠다는 거고 그럼 반응 전에 탄소가 12개니까 반응 후에도 12개가 되려면 C는 12가 되겠죠. 그럼 반응 전에 수소가 22개니까 반응 후에도 22개가 되려면 11이 되겠죠. 근데 산소의 개수는 반응 후에 O2가 12개 있으니까 24 더하기 하나짜리가 11개 있으니까 11이 되는 거죠. 35개 있다. 그럼 반응 전에도 35개가 있어야 되는데 설탕 안에 산소가 11개 있죠. 따라서 나머지를 O2가 메꿔야 되는 거고 이게 24가 돼야 되는 거니까 B는 몇이 되는 거야? 12가 돼주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 연습해 봅시다. 하나만 추가할게요. 얼음의 화학식도 H2O고요. 너 했었나? 물의 화학식도 H2O고요. 수증기의 화학식도 H2O거든요. 화학식만으로는 물질의 상태를 비교할 수가 없어서 물질의 상태를 화학식 오른쪽 아래에 괄호 열고 써주기로 약속을 해놨고요. 고체는 솔리드의 약자 S를 쓰고 액체는 리퀴드의 약자 L을 쓰고요. 기체는 가스의 약자 G를 씁니다. 그래서 각각 S가 고체, L이 액체, G가 기체를 의미한다. 그 다음 어떤 용지를 물에 녹였을 때 우리가 그걸 수용액이라고 하고요. 소금이라고 하면 NaCl 고체가 되겠죠. 근데 그 소금을 물에 녹였어. 그럼 수용액 상태가 되니까 NaCl 괄호 열고 AQ 이렇게 써줍니다. 수용액 상태를 나타내는 정보예요. 항상 물질의 상태까지 표시를 해줘야 이제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되는 거고 그 관점에서 설탕은 무슨 상태야? 상온에서 설탕은 무슨 상태로 존재하죠? 고체 상태니까 S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산소는 귀체, 이산화탄소 기체. 내가 물이라고 해놨으니까 액체. 좋다. 우리 용광로에서 일어나는 철의 재련 과정 중에 화학 반응식 개수 좀 맞춰봅시다. 산화철에 산소를 누가 뜯어먹어? 그쵸? 산화철에 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코크스를 집어넣는데 실제로는 코크스가 무슨 연소를 통해? 불완전 연소를 통해 뭐가 되고? 일산화탄소 CO가 먼저 되고 걔가 뜯어먹는 거죠. 그럼 얘가 뜯어먹고 나면 순수한 철과 이산화탄소가 될 거예요. 여기에 이제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개수를 맞춰줘야 되는데 미정개수법을 활용해서 A, B, C, D 써놓고 반응 전후에 존재하는 원소의 종류와 원자의 개수는 같다 해도 되지만 너무 귀찮으니까 대충 가장 복잡한 화합물의 개수에 1을 대입하고 풀면 되는데 다 똑같이 얘기를 할 거거든요. 얘기해 주세요. 이 안에서 누가 가장 복잡한 화합물처럼 생겼어? 딱 봐도 산화철 Fe2O3 같죠? 그래서 그렇게 잡는 게 아니고 가장 복잡한 애는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가장 복잡한 화합물의 개수를 1로 잡는다 할 때 가장 복잡한 건 단순히 이상하게 생겼고 그런 게 아니라 해볼게. 내가 얘를 1로 잡았어. 그럼 반응 전에 철이 2개 있다 까지는 결정이 돼요. 근데 반응 전에 산소가 3개라고 할 수 있어? 없죠. 여기도 산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3 더하기 뭔가가 될 거거든.
결국에 F2O3라고 하는 건 내가 개수를 1로 잡았을 때 철만 결정이 돼요. 그럼 이렇게 결정이 됐으니까 철이 2개 있어서 반응 후에도 2라고 써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어쩔 거냐고. 그 다음은 결국 일산화탄소의 개수를 네모라고 잡으면 탄소가 네모개니까 여기도 네모개 있어서 네모라고 해주고요. 반응 전의 산소는 3 더하기 네모, 반응 후에 이산화탄소 속 산소는 2네모. 이 둘이 같다. 네모는 3이다 라고 하는 식을 결국 세워야 되거든. 잘못 잡아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일산화탄소를 1로 잡아봐. 탄소의 개수는 결정돼 안 돼? 되죠? 한 개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산소가 하나 있다고 할 수는 없죠. 이 앞에도 끼어 있으니까. 결국에 일산화탄소는 탄소의 개수를 결정해주는 애야. 그럼 반응 후에 철은 내가 얘를 1로 잡으면 철이 하나 있다 까지는 결정이 됩니다. 근데 내가 반응 후에 이산화탄소를 1이라고 잡으면 탄소가 한 개 있고 산소는 2개 있다라고 하는 두 종류의 원소의 개수를 특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복잡한 화합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어떤 개수, 편한 숫자 1 아니면 2 아니면 3 이런 걸로 잡았을 때 가장 많은 원소의 종류가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반응 후에 탄소가 하나니까 하나 잡아주고, 반응 후에 산소가 2개인데 여기에 하나 썼으니까 여기엔 하나가 남아야 돼서 3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반응 전에 철이 3분의 2개니까 반응 후에도 3분의 2라고 써줄 수 있는 거고,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는 가장 간단한 자연수비여야 되니까 똑같이 스케일 3배 키우면 1, 3, 2, 3이라고 하는 처음에 내가 의도한 대로 숫자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 사이즈가 만들어지는 거죠. 40쪽에 해당하는 내용 다 했고요. 그 다음 41쪽에 화학 반응식을 내가 완성했을 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냐. 화학 반응식에서의 개수비는 반응하는 물질들의 몰비와 같고요. 몰수비. 제가 아마 지난주에 얘기를 안 하긴 했을 건데 제가 굉장히 엄밀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좀 과학적으로 모순되는 얘기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주인데, 그 관점에서 몰수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 잘못된 표현이에요. 마치 전류가 흐른다인 것처럼 몰이라고 하는 건 원자, 분자, 이온과 같이 크기가 매우 작은 입자를 세는 묶음 단위로서 몰 자체가 개수의 의미거든. 그래서 몰수라고 하면 개수 수라는 뜻이라서 잘못된 표현인데, 대한민국 수능 역사상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다 그냥 몰수 거려요. 몰수가 몇이야 이래. 원래는 몇 몰이야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저도 몰수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몰수라는 표현은 원래 없는 표현이라 우리 교재에는 정확하게 몰비라고 나와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전류도 그렇잖아. 전류가 줄임말이거든. 전류가 뭐야? 5글자로? 전하의 무슨 류자야? 흐를 류자니까 전하의 흐름이 전류거든. 그래서 전류가 흐른다는 전하의 흐름이 흐른다라는 거라서 잘못된 표현이긴 한데 그냥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반응하는 몰수비. 그래서 내가 이거를 영상으로 지금 찍고 있어가지고 괜히 누가 보고 또 딴지 걸까봐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반응하는 물질들의 분자 수비와 같고요. 뭐 몰비랑 분자 수비는 똑같은 말이죠. 이건 100% 성립이 되는데,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 기체 간에는
부피와 몰수가 비례하니까 반응하는 부피비라고 할 수도 있겠죠. 괜찮아요? 근데 이 계수비라고 하는 건 질량비와 다르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요 기호는 다르다, 같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같을 이유가 없다 정도입니다. 제 수업을 안 들은 사람들은 좀 여러 번 얘기하긴 했는데 같을 이유가 없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서연아? 키 크고 잘생기면 다 김현빈이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우리 1층에 내려가서 키 크고 잘생긴 오빠가 막 지나가서 오빠 이름이 뭐예요? 했을 때 걔가 김현빈이라고 할 이유는 없잖아. 그런 뜻이야. 근데 걔가 오빠 이름 김현빈이야 할 수도 우연히 있죠. 매우 희박하지만 그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막 절대 같으면 안 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우연히 같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이유는 없다. 오케이. 자, 하나씩 해보면 물 생성 반응에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만나서 물이 생성된다 라고 해볼게요. 기체고 액체입니다. 지금 계수비가 2대 1대 2니까 같은 말 수소기체가 2몰 사라질 때 산소기체는 1몰 사라져서 물은 2몰 생성된다 라는 겁니다. 계수비와 반응하는 몰수비는 같다. 그 다음 수소기체가 2개 사라질 때 산소기체는 1개 사라져서 물은 2개 생성된다. 개수비와도 똑같다. 근데 이제 온도압력 일정 조건에서 부피비는 몰수비를 대변하니까 단 반응 전후의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수소기체가 2리터 사라질 때 산소기체는 1리터 사라진다고 할 수 있어요. 둘 다 기체라서. 근데 물은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2리터 생성된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기체들끼리는 여전히 성립이 되는 거고. 그 다음 계수비가 2대 1대 2라고 해서 수소기체가 2g 사라질 때 산소기체가 1g 사라져서 물이 2g 생성된다. 이거는 절대 성립될 이유가 없다는 거. 지금 이 문장을 놓고 보면 질량보존 법칙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된다. 오케이. 그럼 이제 질량을 구하고 싶어. 내가 수소기체 2g을 사라지게 할 때 물은 도대체 몇 g 생성되냐? 라는 식으로 어떤 반응한 물질의 질량을 알려주고 생성되는 물질의 질량을 구하래. 그럼 계수비로부터 바로 구할 수가 없으니까 수소기체의 질량을 수소기체의 몰수로 바꾼 다음 화학반응식에서의 계수비를 이용해서 생성되는 물의 몰수를 구하고 다시 한번 이거를 질량 정보로 환산을 해줘야 돼요. 이 과정에서 몰과 질량의 환산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정보가 필요해? 몰과 질량. 화학식량, 분자량이죠. 수소기체의 분자량과 물의 분자량을 이용해줘야 되고요. H2가 사라진 몰수를 구하면 생성되는 물의 몰수를 구할 수 있다. 이건 계수비로부터. 질량을 주고 질량을 물어보는 경우에는 몰수를 끼고 가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얘기할게요. 사실 구할 수 있습니다. 스킬적으로. 화학반응식에서의 질량비는 반응하는 물질들의 계수비와 분자량비 곱과 같기 때문에 계수비와 분자량비를 곱해서 질량비로 찾으면 반응하는 질량비를 바로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런 스킬적인 거는 내신 기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석적으로 계수는 질량이랑 바로 엮을 수가 없으니까 항상 몰수로 환산을 한 다음에 계산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나중에는 쉽게 푸는 거 알려줄 거야.
지금은 피지컬 키우는 거예요. 41쪽에 그래서 쭉쭉쭉 내용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지 마세요. 다 필요 없고요. 맨 밑에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공식처럼 뭐 언제는 뭐를 나누고 언제는 또 뭐를 곱하면 무슨 정보가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못 외워요. 이런 거. 그래서 곱할지 나눌지 어느 상황에 뭐를 그런 걸 외우는 게 아니다. (42페이지에) 있는 예제 문제는 좀 풀어보겠습니다. 간혹 좀 선행을 조금 한 사람들? 지금 이게 너무 쉽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어차피 다음 주 되면 멘탈 터질 거기 때문에 지금 많이 즐겨 놓으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단어는 개념이 어려운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봐봐. 화학 선행 한 사람 있지? 내가 물어볼게. A가 들어있는 실린더에 B를 넣으면 이런 반응이 일어난대. 화학 선행하신 분들. 그러면 B를 넣으면 넣을수록 완결점에 도달할 때까지 전체 기체의 부피는 증가할까 일정할까 감소할까? 이거 얘기할 수 있어? 화학 선행하신 분 어떻게 되죠? A 기체가 있는 곳에 B를 넣어. 그럼 이 반응이 일어난대. 그럼 반응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전체 기체의 양은 늘어날까 일정할까 감소할까? 어떻게 될 것 같아? 일정? 왜 일정? 갑자기? 에? 몰라요? A가 몇 개 사라져? 2개. B가 4개 사라지면 C는 3개 생성되죠. 4개 사라지고 3개가 생성되니까 전체 기체는 어떻게 돼?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틀린 개념이에요. 이거 실제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혼합형의 유형이랑 주입형의 유형 이런 거를 너네가 지금 아무리 조금 선행했다고 해도 이런 거 내면 어차피 다 틀릴 거거든. 그래서 처음부터 정석대로 다 배우는 게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제 A랑 B 기체가 이렇게 같은 용기에 들어 있었다. 그럼 실제로 A가 2개 있고 B가 2개 있다고 해볼게. 그럼 전체 기체의 양은 4개였지. 반응을 하고 나면 A가 다 사라지고 B가 다 사라져서 C가 3개만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4에서 3으로 감소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왼쪽의 경우에는 A가 처음에 2개 있었고 여기다 B를 2개 주입한다고 해볼게. 그럼 초기 조건의 A의 기체의 양은 2개야. 근데 이 B를 순간적으로 2개 딱 순간 이동시키면 전체 기체의 양이 몇 개가 될까? 4개가 되겠지. 2개에 2개가 들어왔으니까. 근데 들어오고 나면 A도 다 죽고 B도 다 죽어서 최종적으로 이 C에 남아있는 건 이 용기에 남아있는 건 C 3개인 거거든. 그래서 양이 줄어들면서 얘 3개가 되니까 처음과 나중을 비교하면 오히려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입형의 유형과 혼합형의 유형을 구분 지어줘야 되거든. 혼합이 돼 있을 땐 감소하는 거고 주입을 할 때는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뭐 이런 복잡한 내용은 나중에 문제 풀면서 심화 개념할 때 해줄 거니까 지금 조금 쉽다면 그냥 많이 즐겨놔라. 뭐 그런 얘기 하려고 했습니다. 무시하세요. 모르셔도 돼요. 지금. 화학 반응 전후의 질량은 같다.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되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14g의 질소가 충분한 양의 수소기체와 모두 반응했을 때 생성되는 암모니아의 질량을 구하라고 했는데 화학 반응 과정에서는 질량을 주고 질량을 물어보면 바로 구할 수가 없고 뭐를 끼고 가야 돼? 몰수를 끼고 간다고 해. 질소의 분자량은 28이니까 14g이면 몇 몰이죠? 2분의 1몰이죠. 질소 기체의 2분의 1몰이 사라진다는 거야.
근데 질소랑 암모니아의 계수 관계는 질소가 하나 사라지면 암모니아 2개 생성되는 거니까 2배 생성되겠죠. 2분의 1몰이 사라지면 1몰이 생성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이때 암모니아의 분자량은 17이니까 따라서 생성되는 암모니아의 질량은 17g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밑에 2번 예제.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VM비례 밀도 분자량 비례고요. 10리터의 기체가 완전히 연소됐대. 그랬을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물어봤는데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 기체의 경우에는 화학 반응식에서의 계수비와 부피비가 같으니까 1개 사라질 때 3개 생성, 1리터 사라질 때 3리터 생성이니까 10리터 사라지면 30리터 생성이다. 이 경우에는 계수비 1대 3을 부피비로 바로 엮어줘도 되는 거였죠. 질량만 바로 엮어주면 안 되고요. 개수, 몰수, 부피는 바로바로 가져도 된다. 그 밑에 있는 예제. 에탄올 11.5g이 완전 연소할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물어봤는데요. 화학 반응식에서 질량은 뭔가를 바로 구할 수가 없으니까 몰수를 끼고 가야 된다고 했고 에탄올의 분자량이 46이니까 1몰당 46g인 거죠. 그럼 11.5g은 몇 몰이죠? 4분의 1몰이 되겠죠. 그럼 내가 구할 수 있는 거 에탄올 1몰이 사라질 때 이산화탄소는 2몰이 생성되니까 얘가 2배씩 생성되는구나. 4분의 1몰 반응했으면 2분의 1몰 생성되겠죠. 근데 몇 리터냐고 물어봤을 때 0도씨 1기압 조건에서는 1몰의 부피가 22.4리터니까 2분의 1몰이면 11.2리터이다. 이렇게 답 낼 수 있겠죠. 괜찮아? 네, 좋습니다. 43쪽은 내용이 좀 별로라서요. 일단 안 하고요. 44쪽 가자. 이게 개념 체크 문제 좀 하라 그래도 잘 안 하니까 제가 아싸리 빨리 풀게요.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음을 이용해서 나타낸다. 어때? 맞죠? 이거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수를 맞춘다. 화학 반응식의 계수비는 몰수비와 같다? 맞다. 계수비와 질량비가 같다? 이건 아니다. 같을 이유가 없다. 화학 반응식이 이런 경우에 수소가 1몰 사라지면 물은 수증기는 1몰 생성되냐라고 했는데 계수가 똑같죠? 그 말은 사라진 수소만큼 수증기가 생성되는 거니까 하나 사라지면 하나 생성? 맞다. 55XO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화학 반응식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 일단 계수비가 1대 3대 2니까 반응하는 몰수비, 반응하는 분자수비, 온도 압력 일정 조건에서 기체라면 반응하는 물질들의 부피비는 모두 다 계수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원자수비와 질량비 중에 틀린 게 있을 건데 보세요. 질소 1몰이 사라지면 수소는 3몰이 사라져서 암모니아 2몰이 생성되거든. 근데 반응하는 원자수로 따지려면 N2에는 곱하기 몇을 해줄까? 2. H2에는 곱하기 몇을 해줄까? 2. 암모니아에는 곱하기 몇을 해줄까? 4를 해주겠죠. 따라서 반응하는 물질에 따른 원자수비는 2개, 6개, 8개가 되면서 약분 적당해주면 1대 3대 4가 됩니다. 1대 3대 2 계수와 똑같냐라고 했으니까 틀린 보기가 되는 거죠. 질량비는 저게 맞는지 검증해보면 질소가 하나 사라질 때 수소는 3개 사라지고 수증기는 2개 생성되는데 질소는 분자량이 28이고
수소는 분자량이 2고 암모니아는 17이죠. 그럼 28짜리가 1몰 사라지면 28g인 거고 2짜리가 3몰 사라지면 6g이 되는 거고 17짜리가 2몰 생성되면 34g이 되면서 질량보존법칙 아다리가 딱 맞죠. 2로 약분해주면 질량비가 14대 3대 17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5번은 맞는 거였구나.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 3번. 얘네를 각각 1몰씩 반응시키면 이산화탄소 1몰이 생성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이제 한계 반응물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커플을 이룰 건데 남자가 10명이 있어. 어떤 교실에 남자가 10명이 있어. 그럼 여자는 몇 명이 있어야 될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머, 여기는 딱 맞네요. 3대 3. 어떤 교실에 남자가 10명이 있어. 근데 여자가 1명밖에 없어.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몇 커플밖에 안 나와? 누구 때문에? 마치 우리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 생성되는 물의 양은 적은 애가 결정짓는다. 물수 법칙 활용처럼 남자와 어떤 반응하는 애들끼리의 개수를 비교했을 때 더 부족한 애가 이렇게 있거든.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이런 걸 이제 한계 반응물이라고 해요. 얘 때문에 반응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일단 여자는 모두 다 반응할 거고 남자는 몇 명 반응할까? 10명 중에? 1명 반응할 거고 커플은 한 커플 탄생하겠죠. 반응이 끝나고 나면 남자 9개, 여자 다 죽고 커플은 한 커플 이렇게 된다. 반응 전, 반응하는 과정, 반응 후를 세 줄로 나타낸 거고요. 한 번 더 해볼까?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인데 자동차는 항상 몸통 하나당 바퀴 4개랑 결합해서 자동차 한 대를 생성해요. 오케이? 그럼 몸이 하나야. 다시 몸이 10개야. 바퀴는 몇 개 필요해? 40개 필요해. 근데 꼭 40개 있을 이유는 없죠. 20개가 있다고 해볼게. 자, 그러면 누가 적은 애야? 바퀴가 적은 애예요. 아이씨, 20이 더 큰 숫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몸 10개를 모두 다 없애려면 바퀴는 40개 필요한데 그것보다 적으니까 얘가 한계 반응물이야. 결국에 한계 반응물이라고 하는 건 반응식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상태 어떤 개에 적용이 되는 개념이고 단순히 숫자가 크다가 작다를 보는 게 아니라 반응을 몇 사이클 진행시킬 수 있는지 그럼 반응의 규모를 결정하는 그 수준에서의 크고 작음을 얘기한다. 어쨌든 바퀴는 모두 다 반응할 거고요. 그럼 몸은 몇 개 반응할까? 라고 했을 때 자 봐봐. 몸이 하나 반응하면 바퀴는 4개 반응해서 자동차 하나가 만들어져. 난 이렇게 개수대로 반응하는 걸 한 사이클이라고 해. 그럼 바퀴 20개가 반응하는 건 몇 사이클이야? 5사이클이야. 따라서 몸은 5사이클 진행되면 5개 사라지고요. 자동차는 5사이클 진행되면 5개 생성이 되면서 반응 후에 몸은 5개 남고 바퀴는 다 죽고 자동차 5개 생성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 관점에서 이제 1산화탄소 1몰과 다시 산소 1몰을 반응시키면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생성되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1산화탄소는 지금 산소보다 2배 필요해. 한계 반응물이 누군 거야?
산소 하나를 없애려면 일산화탄소는 2개 필요해. 얘가 1개 반응물이죠. 따라서 일산화탄소는 1개가 모두 반응할 거고 산소는 그거의 절반씩 반응하니까 0.5개 반응할 거고 이산화탄소는 그거랑 똑같은 양 생성되니까 하나 생성된다라고 할 수 있죠. 0에 0.5에 1. 그래서 반응이 끝나고 나면 일산화탄소는 없고 산소가 0.5몰, 이산화탄소가 1몰 존재한다. 맞다. 오케이, 그 다음 2번 문제.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라면 부피비와 몰수비는 똑같이 간다라고 했고 산소 기체 1리터가 충분한 양의 일산화탄소와 완전히 반응한대요. 그럼 개수비가 1대2니까 부피비로도 1대2가 되면서 이산화탄소 2리터 생성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3번 일산화탄소 10g이 산소 5g과 반응하냐라고 하는 건 뭐 개수비가 2대1이니까 질량비도 2대1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일산화탄소 2몰이 사라지면요 산소는 1몰이 사라집니다. 근데 이제 질량으로 엮어보면 일산화탄소의 분자량은 28이고 산소는 32죠. 그럼 28짜리가 2몰 사라지는 건 몇 그램 사라지는 거야? 56g 사라질 때 32짜리는 1몰만 사라지니까 32g 사라져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돼야 되니까 88g의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겠죠. 따라서 반응하는 질량비는 7대4라고 해줄 수 있겠네요. 3번 틀린 보기. 마지막 4번은 미친 소리죠. 반응물의 전체 질량과 생성물의 전체 질량은 항상 같아야 되니까. 다음 4번. 이 반응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부피가 0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이다. 요거 익숙한 애네요. 몇 몰이야? 1몰. 아, 이 반응에서 1몰 생성됐구나. 이 반응이 몇 사이클 진행된 걸까? 2분의 1 사이클이라는 거 아시겠나요? 사실 이 사이클 개념은 내가 고3한테만 설명하긴 하는데 개수가 2니까 한 사이클당 2몰 생성되는 거고 1만 생성됐으니까 절반 사이클인 거예요. 그럼 에탄올 입장에서는 몇 몰 반응했을까? 2분의 1몰 반응했겠죠. 근데 1번 문제에서 질량을 물어봤으니까 분자량으로 엮어주면 23g 이렇게 될 수 있고요. 다음 2번 반응한 산소 기체의 부피를 물어봤는데 산소는 개수가 3이고 절반 사이클이니까 2분의 3몰 반응을 했겠죠. 근데 1몰에 해당하는 부피가 22.4리터니까 1.5몰이면 33.6리터가 될 겁니다. 제이야 18 곱하기 1.5가 몇이야? 서연아 이거 몇이니? 36 곱하기 1.5는? 어떻게 하셨죠? 그렇죠? 1.5를 곱한다는 건 자기 원래 숫자에다가 절반을 더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1.5 곱할 때는 18에다가 절반을 치면 9잖아. 이거 더하면 27이에요. 맞아요? 어떤 숫자에다 1.5 인 거니까 36의 절반 치면 18이고 더하면 54. 그래서 1몰에 해당하는 부피가 22.4리터라고 했을 때 1.5몰이니까 이거에 그냥 절반을 이제 더해주면 되는 거죠. 바로 계산했던 거고
마지막 3번에 생성된 몰 분자수. 절반 사이클이니까 2분의 3몰 생성될 건데요. 2분의 3몰이 몇 개냐? 개수로 표현하라는 거거든. 1몰은 1NA개니까 2분의 3몰은 2분의 3NA개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해당하는 아보가드로 수가 요거라고 나와 있으니까 2분의 3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3번의 답은 이렇게 내주면 된다. 오케이, 좋고요. 45쪽의 용액의 농도는 2주 뒤에 할 겁니다. 다음 주에는 기체 양론 문제 풀 거라서요. 그래서 숙제는 49쪽의 자료 1번. 그 다음 50쪽부터 52쪽. 실력업 제끼시고 57쪽부터 58쪽. 요렇게 중단한 마무리 문제까지 해서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 농도 제끼고 풀어오시면 되고 여기에 주간지 50문제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애매하니까요.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항상 숙제는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고치고 해설지 보면서 공부하다가 질문할 거 가져오는 것까지 가 숙제야. 송민아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얘기했나요?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지난주 했던 거랑 이번 주 하는 내용이 좀 어려워서 내가 본교재랑 주간지의 주요 문항들 풀고 유튜브에 올려줄 거거든. 그래서 올리면은 단톡에 또 공지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챙겨서 보시고 시간 여유 되시면 이렇게 구독도 조금 눌러주시고 제일 좋은 거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일 좋아요. 선생님 덕분에 수학 점수 올랐습니다. 뭐 개소리 다 좋으니까.